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7월 24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 여의도 정가 국회 주변에서 놔두는 깊숙한 이야기들, 이 국회의원들, 또 참모들, 정치부 기자들, 또 정치평론가들, 또 여의도에는 찌라시라고 하는 소위 이 사설 정보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서울 여의도 정가의 최대 화제거리는 역시 대선인데, 여당 경우에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치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범야권에서는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쪽의 일종의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목적은 제가 나중에 말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것은 소개를 드리겠고, 일단 이번 충돌은 아무래도 이준석이 도발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경선 버스 정시 출발 8월에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또 8월이 다가오면서 때마침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강 국면을 보이는 시점에 윤석열을 겨냥해서 이준석이 도발을 했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처음에 10년 전에 정치에 들어와서 미숙했을 때와 비슷한 판단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 뭐냐 하면 이 여의도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 안철수도 처음에 여의도 정치 여기에 대해서 좀 바꾸겠다 해서 새 정치를 주창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 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잠깐 보류를 하고 탐색을 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 빨리 여의도 문법에 맞춰서 정치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처럼 미숙한 정치를 하면은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이준석의 이런저런 도발에 응징을 하지 않았던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던지죠. 뭐냐? 아니,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이 친윤계,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친윤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진석, 또 정진석을 자진석, 그리고 또 권성동, 우성동,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친윤계가 이준석을 응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이 중진 의원들의 SNS를 통해서 계속 반박글을 올렸고, 그리고 정진석, 권성동은, 당 대표실까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윤석열 장외에 있는 유력주자를 흠집을 내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일까지 벌어졌고, 나아가서 친윤계에서 연판장을 돌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103명인데 10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연판장을 돌릴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 밖에 있죠. 밖에 있는데 당 밖의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서명을 받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출정식 같은 것을 했을 때 25명 현역 의원이 참석을 했고, 그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24명이었죠. 그래서 이 24명을 중심으로 이 친윤계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우리는 윤석열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문구도 그러면 넣어야 되겠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몇 명으로까지 확산될지 그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03명 중에 윤석열 지지 서명에 몇 명이나 서명을 할지 이것도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에는 세 가지 지점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점. 하나는 4.7 재보선, 지금 국면 전환이 된 계기가 됐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 과연 1등 공신이 누구냐?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은 1위 주자, 장외에 있지만은 범야권 여론조사 1위 대권 주자인 윤석열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문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양쪽에서 형성하고 있는 전선입니다. 첫 번째 4.7 재보선 승리 1등 공신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당연히 오세훈, 김종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포함되죠. 왜 그러냐면은 오세훈 캠프에서 이준석이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재보선 승리는 오세훈, 김종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세훈 중심으로 이준석의 이야기입니다. 똘똘 뭉쳐서 이뤄낸 승리인데 왜 그것을 윤석열 때문이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섬뜩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섬뜩한 말을 다시 꺼냅니다. 뭐냐면 그때 안철수에게 오세훈이라는 당내 후보가 있는데 당 밖에 있는 안세훈에게 부안해동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뼈저리게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때 대표 경선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 안에 오세훈이 있는데 당 밖에 그 안철수에게 줄을 서서 이 당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선배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선배들은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했죠. 그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 당 밖에 있는 그때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쪽에 이 염두를 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을 자꾸 우선으로 친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같이 겨냥을 하는 겁니다. 당 안에서 이게 자강론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탐욕스러운 선배입니다. 이준석에게. 그래서 그 심판받을 거다. 이 연장선상에 지금 윤석열 쪽도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은 윤석열이 4.7 재보선의 1등 공신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윤석열이 1등 공신이다. 왜냐하면은 그때 윤석열이 뭐 출마하고 어떤 선거 지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윤석열이 그때 자기 대권 주자로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이 비리들을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권 교체, 또 정권 심판론 이런 것이 확산이 됐고 선거 이슈가 됐고 국민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가졌다.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그 압도적인 지지를 갖는 주자가 없었으면은 정권 교체 희망을 가지지 않을 텐데 윤석열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권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국민의힘도 지리멸렬했다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당의 몰골을 그나마 윤석열 때문에 갖추게 됐다. 자, 양쪽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이 연장선상에서 이 일종의 기세 싸움인데 이 연장선상에서 1위 주자인 윤석열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이 여론을 가지고 또 충돌을 합니다. 이준석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오고 있죠. 아니 우리 뭐 윤석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경선 버스는 예정된 시간에 그대로 출발할 거야. 8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열 몇 명이 넘는 예비 경선 후보들은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8강전, 4강전 다 거쳐야 돼. 거기에 윤석열도 예외 없어. 처음부터 들어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들어가면 1위 주자니까 한 10몇 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대세론 이런 거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번 충돌 과정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거나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반대한다. 무슨 윤석열이 뭐라고 꽃가마를 태우고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가서 뭐 모셔오라 이런 말은 나는 반대한다. 안 하겠다 이거죠. 자, 그 반면에 친윤 쪽에서는 아니 그리고 또 이준석은 그런 말도 하죠. 뭐 대선 주자들을 비빔밥으로 치고 뭐 고명 이야기하면서 이 그 최정이 들어왔을 때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다 와서 비빔밥이 그 고명이 다 완성돼 가는데 이 당근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그러면 윤석열이 당근이냐 겨우 비빔밥 속에 당근이냐 비빔밥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밥이라면 또 몰라도 어떻게 윤석열의 당근이냐 이런 이야기도 정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친윤 쪽에서는 비빔밥의 당근이냐 지지율 30%인 윤석열이 30% 지지율 받는 윤석열이 비빔밥의 당근이냐
그러면 나머지는 당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지지율 다 합쳐봐도 11%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윤석열을 원하고 대물을 취급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지율 30%가 빠진 상태에서 다 합쳐서 11%,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뭐 하태경 다 합해서 11%, 그걸로 무슨 흥행을 할 거냐. 자, 이 이야기로 경선 1위 주자 예우론, 여론조사 1위 주자 예우론이 양쪽을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싸움이고, 들어가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윤석열이 입당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입당 문제를 놓고 실랭이를 하는, 예우 문제를 놓고 실랭이를 하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이준석 쪽과 윤석열 쪽에서 좀 미묘한 그런 간극이 최근 하나 발견됐습니다.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속돼 있고 탄핵에 대한 입장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범야권에 등장을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 책임론이 그때 당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맞부딪힐 것이다. 뭐 그런 예상을 했는데 최재형이 등장을 하면서 가령 그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또 이 친박 쪽에 있던 사람들이 최재형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찬성 반대파가 극명하게 지금 갈리기보다는 이준석과 윤석열이 충돌을 하면서 그때 사법적으로 탄핵에 일조를 한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했던 이준석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지만 이준석 뒤에 있는 유승민이나 김무성 이쪽에서는 탄핵 찬성을 해서 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갔죠. 이준석을 데리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던 그쪽과 사법적으로 탄핵에 일조한 윤석열 사이에 미묘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친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진석이라고 하는 정진석이나 우성동이라고 하는 권성동은 이 논란에서 뒤로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진석은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에 잔류를 하고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았지만은 탄핵에 찬성을 했던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권성동은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탄핵 소추위원장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적 탄핵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뒤로 빠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과 윤석열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치. 윤석열이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뭐 검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좀 송구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뿐이 아니고 그 수사 또 탄핵에 상당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 심정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는 송구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준석이 바로 쳤죠. 그러면서 뭐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승민이 계속 이야기하는 탄핵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이준석 본인이 대구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구속은 정당한 뭐 법 집행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왜 수사를 했던 윤석열에 가서 송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바로 직격탄을 내뱉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찬성을 했던 이 세력들이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송구한 마음도 있다, 이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이 대치를 하는 그런 전선이 여기서도 또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탄핵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뭐 비빔밥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들, 뭐 경선버스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충돌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충돌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딱 그거죠. 자강론입니다.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자강론, 이 자강론이 그냥 얼핏 보면은 당내 주자들이 우선적으로 뭐 키우겠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내 주자들이 힘이 지금 약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합해서 11%밖에 안 되면 외부에서 유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을 영입하는데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뭐냐? 이준석 혼자 이 큰 그림을 그리겠느냐? 자강론이라는 이 정치 경험도 일천하고 국회의원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 뒤에 이준석의 뒤에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이 멘토 그룹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은 윤석열과 지금 상당히 털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승민 이미 대권 주자로 나서 있습니다. 자강론의 대상이죠. 그리고 유승민은 이준석 대표 아버지의 친구고 이준석이 과거에 유승민 국회의원방에서 인턴 생활도 했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뭐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은 마포 포럼이라는 걸 이끌면서 어쨌든 범야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은 그때 친박에서 탈박을 했을 때 그때 이준석이 이 청와대 행정관 그룹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어떤 정보 같은 것, 박근혜 청와대 정보 같은 것을 김무성에게 전달을 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멘토 그룹이 이 자강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을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당 내에서 누군가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유승민이 가장 이준석과 가깝기 때문에 유승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니 자 그렇다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이 시점을 이용을 해서 야권의 대선판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주도권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준석과 이준석 뒤에 있는 세력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도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 윤석열 쪽에서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자, 윤석열 쪽에서는 제가 김영한 전 가계부 장관과 대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줄탁 동기 아래서 깨어나려면은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려면 밖에서 알을 쪼아주고 안에서도 같이 해서 동시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 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서 주도권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 이준석 쪽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양쪽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과 연결된 음모론, 이준석이 유승민을 염두에 두고 이 대권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 그러다 좀 사달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연판장이 돌아다니고 국회에서 막 서명을 하고 서로 세력 확보전에 나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잘못하면은 지금 이것은 경선의 편파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준석을 공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준석 쪽에서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 교체론 이것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너무 좀 멀리 내다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까지 계속 가면은 대선의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 뭔가 결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내에 있는 친윤계가 집단 탈당을 할 가능성, 그래서 윤석열 신당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더 극한 상황으로까지 추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이준석과 친윤계의 충돌이 봉합이 될지 확산이 될지 그 부분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